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0일 미안사 보이스 칼럼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과 경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 일주일 전에 그 에이펙 회의가 있었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서 졸다 온 곳. 네. 이곳에서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냉전이든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대결하면 모두가 패배자가 된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관세 장벽을 높이고 경제 관계를 끊으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봉쇄 정책을 펴는 자는 세계로부터 스스로 고립시키는 꼴이다. 라고 이렇게 미국을 공격했어요. 이에 대해서 펜스 부통령이 중국의 행태에 대한 대응일 뿐이다. 중국이 바뀔 때까지 미국의 대응은 유지될 것이다. 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 사람 중에 누구 말이 틀리냐? 시진핑 말이 틀렸죠. 자, 시진핑 말의 첫 번째 부분엔 냉전이든 전쟁이든 무역전쟁이든 대결하면 모두가 패배한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역사적 거짓입니다. 옛날 미국과 소련이 대결해서 소련이 결국은 미국에 굴복을 했죠. 미국이 굴복한 건 아니죠. 한쪽이 굴복을 했죠. 시진핑이 한 얘기는 거짓에 불과하다.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새 미국과 중국 간에 계속되는 무역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6월부터 미국의 500억 달러 무역 보복이 시작한 가운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보복을 한다고 또 500억 달러를 반격을 가했죠. 이후 바로 미국은 2천억 달러 상당의 10% 보복을 또 가했습니다. 이 2천억 달러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10%가 25%로 증가되며 나머지 2,570억 달러 관세 보복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전 품목에 관세 보복이 가해질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 중국 정권이 그 흔들릴 만큼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거는 바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발동되면 중국은 아마도 정권뿐만 아니라 중국이 쪼개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될는지도 모를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미국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의 인권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신장 이구르와 티벳은 인권 제로 사항에 피폐된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과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이미 신장 이구르의 인권 사항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 거기에 호응이라도 하듯 트럼프 정부가 인권 부분에 있어서 표명을 할 것 같은 그런 그 움직임이 벌써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험난한 미국의 공격을 중국이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참 어렵다고 보는데 흥미롭게 지켜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을 한번 살펴보죠. 한국의 수출 27%가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수출이 어렵게 된다면은 한국 수출도 당연히 어렵게 된다는 거로 보아야 되죠. 요새 중국 경제가 한국 경제 세트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난 15일 한국 코스닥에서는 외국 자본이 상당량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주식에 관계 있거나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정도는 이미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위험성을 느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하여 기관 투자를 하여 겨우 2,000선을 막았습니다만은 하지만 이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문재인 정권이 한국을 어디로 끌고 갈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욱이 이 좌파 정권이므로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한국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참 유일한 방법은 한국 정부가 탈중국화를 하고 친미국화하여 한국의 제2의 IMF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게 또한 궁금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이 어디로 갈런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미안사 보이스 컬럼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